얘는 다시 9분의 2 여기는 몇? 9분의 1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자, 평균 내볼까요? 가운데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대칭돼 있지? 2를 기준으로. 그죠? 분산은 편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일이고 0이고 2분의 1이고 1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9분의 얘 제곱 1 곱하기 1 그죠?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그지? 다시 0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그죠? 다시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면 1, 2, 3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죠. 돼요? 그래 원래 3분의 2였지. 표본이 크게 2니까 2분의 1배 된 거로. 됐어요? 될까? 표준 편차에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알았으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냐. 봐봐. 물을 때 첫 번째 x바의 분포를 물을 때 오케이? 즉 p x바가 a보다 커나왔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꼴을 묻는다면 오케이? 이거는 첫 번째 그래 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 방금 선생님 했듯이. 근데 표를 작성하는 게 매우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당하는 x바들가 나오는 상황들을 분류하고 오케이? 각각의 확률들을 더해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거야. 이거 바로 있으니까 볼게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며 x바가 3이 되거나 x바가 4가 된대. x가 나오는 게 2, 4, 6, 8만 나올 수 있어. 두 개를 추출해서 3을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건 2, 4를 뽑거나 혹은 4, 2를 뽑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두 수의 평균이 3이 되고 싶다면 2, 4, 6, 8밖에 안 나오는데 2, 4 또는 4이잖아.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거나 혹은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18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18분의 2, 9분의 1 그죠? 한 번 더 x반은 4면 4가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를 뽑아서 4가 나오는 거 2, 6 있고 6이 있어. 혹은 4, 4도 있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여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죠? 9분의 1, 9분의 1, 36분의 1이니까 36분의 4, 4, 1 9 맞죠? 자 얘랑 얘랑 더해달라며 36분의 13 답이 있네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게 아니라 두 번째 EX바 VX바 시그마 X바를 물을 때는 오케이? 그렇다면 뭘 해주면 돼? 빨리 얘는 원래랑 같고 n분의 v고 루트 n분의 시그마임을 공식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즉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n으로 나누고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0, 2, 4, 6, 8 5개가 있대. 4개를 추출했대. 평균이 x바래.
Vx 바를 물었어. 되니? 그러니까 이게 표본의 크기가 4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02468의 평균은 몇이죠? 4죠. 분산은 마이 마사 0 2 4 편차니까 편차 제곱은 의 평균 5분의 16 4 20 20 40 그래서 8 되지. 그러면 Vx 반은 여기서 Vx 반은 뭐라고 그랬죠? n분의 V니까 2 하면서 끝나는 거지. 그치? x 바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x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 오케이? 됐어? 요 얘기예요. 될까? 자, 근데 이제 모평균의 추정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좀 들어봐.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을 거야. 주어진 정보가 표본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됐니? 될까?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건 모평균이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 일단 오케이? 됐니? 주어진 정보만 줬어. 표본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그러면서 이 표본을 보고 모집단은 모평균은 어디 있을지를 확인하는 거야. 될까? 됐어. 주어진 정보가 표본인데 이걸 모집단이라고 가정해. 그리고 다시 한번 표본 추출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그려. 정기분포를.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어디 있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표본의 정보를 줬어. 근데 그걸 이제 모집단의 정보라고 가정을 하래.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 이건 표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문제를 보면 여기를 보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6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 70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표본 평균을 모집단의 정보로 가정을 해. 됐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256짜리를 추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x 여기가 70, 여기 시그마가 있었어. 여기서 256을 추출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걸 모집단의 정보로 가정하고 표본인데 될까? 그리고 70 그리고 얘의 루트면 16이고 16분의 시그마가 됐을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냐면 x 바가 있고 이게 70이고 얘 16분의 시그마래. 될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모집단에서 다시 25인 걸 추출하면 평균이 다시 원래 m이고 5분의 시그마였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95%를 했던 게 64부터 72였대. 될까? 될까? 자, 그게 95%로 추정한 게
되니? 그럼 요게 항상 가운데거든. 몇이야? 67인가? 아 68인가? 그지? 그럼 요 길이가 4지. Z값이 얘 나누기 얘니까 시그마분의 20인데 95%에 해당하는 게 요게가 지금 1.96이라고 알려줬어.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뭐였어? 1.96분의 20이었어. 그럼 얘가 1.96분의 20 곱하기 16분의 1이죠. 그죠? 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95%를 찾으라는 거야. 이게 별이라고 놓을게. 그럼 얘 나누기 얘잖아. Z값이 별 그러면 곱하기 20분의 1.96 곱하기 16 되죠. 그게 1.96이 됐다는 거죠. 됐니? 이거 까고 별은 그럼 4분의 5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1.25란 말이야. 끝났어요. 71.25부터 68.75까지의 답이거든. 오케이? 요게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얘기야. 이건 표본이 그러니까 이건 모집 단위라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모집 단위라고 가정한다고. 될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땐 몰랐는데 그냥 암기를 했거든. 대학교에서도 통계를 배우는데 그때 알았어.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근데 교수가 알려준 거 아니고 그때 똑같이 이게 나와서 그때 졸라 내가 고민을 했거든. 뭘까 이게 대체 왜 저 인간들은 당연시하게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이거 알았어. 내가 그때 겨울이었고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 학교에서 밤새고 학교 그 열람실에서 밤새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주말이라 또 학원에 수업하러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그 문에 학교 그 나가는 그 건물 문에 거기 그렇게 써 있어. 뭐 한파 방지 때문에 문을 닫아두세요 라고 써 있었어. 그때 알았어. 아 이거구나.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문에 써 있는 그걸 보고 실제로 문을 닫는 새끼들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도 문을 안 닫는 새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얼마나 닫는지 안 닫는지를 조사하고 싶었어. 오케이? 하루에 1000명씩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1000명씩 한 2주간 조사했어. 처음에 뭐 봤더니 첫날 봤더니 뭐 8,500명이야. 두 번째 날 봤더니 8,700명이야. 세 번째 봤더니 7,900명이야.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을 셌겠지. 걔네들의 평균을 내린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뭐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한 10주간 했다고 쳐봐. 첫 주에 평균을 냈겠지. 두 번째 평균 냈겠지. 세 번째 평균 냈을 거야. 그치? 10개의 평균을 냈어. 이게 각각 하나의 표본 평균들이고 이 10개의 평균이 뭐가 될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겠지. EX 바가 역할을 할 거야. 됐어? 그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했겠지. 근데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봐봐. 하루에 1000명씩이고 오케이? 10주간 했어. 70일을 했단 얘기야.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지.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는 인간들은 우리 국민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매번 생겨날 거 아니야. 전체 모집단을 만들 수가 없지.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야. 이 정도 수집한 자료를 모집단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하면
이 중에 몇 명을 추출해서 또 한번 해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그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한테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를 뽑았던 자료인 거야. 오케이? 그걸 전체라고 가정해도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강수량 같은 것도 보면 예년에 비해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강수량이. 그러니까 한 30년간의 기상청이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다고. 그걸 이제 평균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집단으로 두는 거지. 그러나서 올해는 이거에 비해서 조금 이게 달라지네 하면서 이제 퍼센트를 높이고 강수량 그러니까 강수량의 퍼센트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겠지.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체 지금 평균은 알아 몰라. 알겠지? 어디와 어디 사이였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정보를 표본이지만 마치 뭐와 모집단과 같은 파워를 지니는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자, 요걸 신뢰 두라고 부를 거야. 몇 퍼센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모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요 넓이가, 그러니까 요 벗어날 수도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 90%였으면 10%의 확률로 벗어날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그래서 요 구간을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됐니? B 빼기 A는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네. 될까? 그러면 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하는 Z값은, 그러니까 저 알파 퍼센트는 Z값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 오케이? 그리고 보통 우리한테 문제가 주어지는 게 95%거나 혹은 99%야. 95%의 Z값은 일반적으로 1.96이야. 문제 아까도 봤지만 나와 있어. 99%면 2.58이야. 문제에 다 제시돼 있어.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혹시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지랄 맞은 인간들은 안 알려주기도 하거든. 학교 선생님 중에 안 써놓고 막 당연히 외웠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나도 근데 대학교 때 그 통계 시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난 당연히 저걸 줄 줄 알았거든. 안 외웠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뭐 시험 전주였어.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뭐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Z값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 맞습니까? 막 여기 얘기했는데 안 외웠냐. 그래서 외우겠습니다. 그때 외웠어. 그러니까 뭐 계속 볼 거라서 눈에 익을 거예요. 오케이? 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한번 또 보면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보면 한번 볼까요? 표준 편차가 0.4인데 m이었고 표본의 크기가 n이었다고 해볼게요. x바 뭔지 몰라요? 그러면 루트 n분의 0.4가 되지. 맞아요? 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5 이하래. 그러니까 요 길이가 아무리 해봤자 0.5였던 거지. 0.5였던 거지. 여기가 0.05였던 거지. 그럼 이때 Z값은 몇 가지 돼? 0.55 곱하기 얘 역수를 해야 되니까 0.4분의 루트 n이지. 이게 1.96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 얘가 낮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보다 예를 들어 0.04였으면 0.05로 했을 때 Z값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0.5 4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럼 루트 n이 이게 8분의 1이니까 1.96 곱하기 8보다 그죠? 맞아요?
여기 계산 되게 짜증나. 8, 72 6, 8에 48 9, 8, 72 6, 7 15.68 맞지? 그럼 n은 15.68의 제곱 형태일 거 아니야. 맞지? 졸라 짜증나. 8, 8에 64 6, 6, 8에 48 4 5, 5, 8에 45 4, 12 8, 6에 48 아 짜증나. 야 계산기 써. 15.68을 제곱해봐. 15.68. 몇이야? 245점. 8. 얘가 245.8624야? 네. 그럼 245점보다 커야 되니까 246이네. 오케이. 뭐 이렇게 푸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신뢰도는 클수록 좋나? 좋은 거 아닐까요? 왜? 왜? 정확하니까.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너 수학 점수 몇 점 맞을 것 같아? 라고 물었어. 내가 신뢰도를 졸라 높여볼게. 아 유민이 수학 점수 뭐 10점에서 90점 사이죠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신뢰도는 졸라 높지 않을까? 거의 웬만하면 10점에서 90점 사이 아닐까? 네. 네가 이번에 졸라 열심히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90점을 넘기기 힘들 거고 네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찍어서 10점 이상은 맞출 거고 네. 거의 막 99%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10점부터 90점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뭘 하길 원하냐면 그 구간은 짧아지길 원해. 구간이 짧아지면 대신에 신뢰도는 줄어들겠지.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삼성에서 새로운 갤럭시 모델을 출시하려고 했어. 그럼 얘네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걸 출시했을 때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를 궁금해할 거라고. 근데 딱 판매량이 몇 대가 팔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친 거고 몇 대에서 몇 대 사이에 팔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장에서 이제 몇 대씩을 생산을 할 것인가를 이제 나누겠지. 맞아? 그럼 이제 얘네가 궁금한 게 95%로 추정을 했어. 오케이? 95%로 추정할 때랑 99%로 추정할 때 뭘 더 선호하냐라고 물어본다면 95%를 더 선호해. 왜냐면 봐봐 95%도 충분히 커 그지? 거기서 크게 그러니까 뭐 거기서 크게 막 바뀔 것 같진 않아 그지? 맞니? 근데 그래도 99%가 낫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99%로 추정하기 위해선 오케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은 고정을 할 거야. 신뢰 구간은 고정을 할 건데 신뢰도를 높일 거야. 되니?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게 신뢰 구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똑같은 그치? 이렇게 줬을 때 그치? 됐니? 될까? 그러면 이걸 올리기 위해선 표준 편차가 작아지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놓는 거잖아.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작아졌다는 건 얘가 커졌다는 얘기거든. 루트 n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야. 표본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조사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럼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들어? 비용이 들어. 그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그걸 99%까지 만들면서까지 그 비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아까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99%보다는 95%를 그러니까 선호해.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게 이건 뭐 이제 치명적인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뭐 의료계나 뭐 이쪽에서는 99%를 신뢰하지. 더 선호하지. 걔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도 그치 치명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통계 자료냐에 따라서 95%를 신뢰할 때가 있고 99%를 신뢰할 때가 있는데 보통 95%를 신뢰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케이? 됐어? 될까?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모평균이 어디 있냐를 이제 확인한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이거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가서 얘기할게. 신뢰도 신뢰 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지고 그래프의 높이는 올라가. 그지? 신뢰도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표본의 크기는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어? 그럼 봐봐. 신뢰도를 고정시켰어. 오케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고 싶어. 오케이? 그럼 표본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얘가 고정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좁게 그러니까 짧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커져야겠죠. 그죠?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즉 신뢰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는 반비례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의 반비례. 표본의 크기가 n이었잖아. 그거의 제곱근이 루트 n의 반비례.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2배가 됐다는 거, 얘는 4분의 1배가 됐다는 거. 얘가 4분의 1배가 됐다는 거, 얘는 2배가 됐다는 거겠지. 됐어요? 이해가요? 이게 다야. 이게 진짜 다야. 그치? 얘 좀 볼까? 얘는 모집 단위 정보를 줬네요. 이러면 추정은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 오케이? X반은 평균이 몇이고 60이고 표준 편차가 8분의 4니까 0.5, 즉 2분의 1이죠. 됐어요? Z값이 C보다 작은 게 0.76이래. Z가 있어. Z는 0, 1, 1이잖아. 마 C부터 C까지가 이게 0.76이고, 그죠? 마이 C부터 이 C까지가 여기가 0.98이래, 그지? 이랬나봐요. Z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5래. 봐봐. 그러면 요 반은 0.24에서 0.12지. 근데 요 반은 몇이 돼? 0.01이지. 0.98, 0.02의 반이 있고, 그치? 그러면은 A가 이 사이에 있겠죠. 0.01과 그치? 0.14 사이에 0.05가 있으니까 이건 맞겠다, 그치? C 플러스 60 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 그 여기가 이 길이가 C잖아. Z값이 2C지.
그럼 E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2가 아니라 0.01이었죠. 틀렸네요. 오케이. x바가 0.8보다 작거나 같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8이래. 여기 0.8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b가 있어. 오케이. 이 길이가 별이라고 할게요. 됐니? 그러면 z 값이 2별인데 2별은 0.3이잖아. 여기가 0.34란 말이야. 아니 0.3 몇이니? 8이란 말이야. 그지? 여기 0.3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B가 뭔데? 여기가 2별이, 그지? 그러니까 2별이 지금 몇보단? C보단 작아? 근데 B가 그러면 60 플러스 별이잖아. 맞지? 아니 60 플러스 2별이구나. 아니다 60 플러스 별인데? 그지? 됐어? 60 플러스 별 맞지? 별. 여긴 별이죠. 여기 Z값이 2별이고. 맞아? 그럼 2B는 120 플러스 별이지. 120 플러스 2별이지. 그러면은 2B 빼기 C는 120 빼기 더하기 2별 빼기 C인데 이게 2별보다 크다며. 그럼 얘가 음수지. 그럼 120보단 작겠죠. 맞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들. 알겠어? 네. 오케이. 난 끝냈어. 투 스텝부터 빨리 풀어봐 이제. 너무 어려워요.